안녕하세요. 수학 속의 숨은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떠올려보면 각자의 특성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유난히 좀 즐거운 얘기를 잘하는 그런 수다스러운 친구가 있었던 기억도 있고, 뭔가 뚝딱뚝딱 한순간에 잘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우셨나요? 자, 오늘 수다학에서도 아주 즐거운 수학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수다학 가족 여러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기가 더 점수 높게 나왔다고 계속 놀리니까 그게 싫어요. 김희진 선생님은 예전에 모범생이었고 문학소녀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부끄럽네요. 네, 방송 중에도 본인의 PR을 아주 알차게 하셨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우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만들어서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유행을 비닐을 더 했었죠. 씌우는 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맞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맞추면 막 뚜껑이 안 맞고 막 이런데 그 친구는 정교하게 맞췄어. 너무 부러워서 자기가 만든 기술로 생일 선물도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유명한 국제적인 회사의 상품 디자이너로 근무까지 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너무 부러운 친구입니다. 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렇게 어쨌든 직업으로 연결이 됐네요. 네. 오늘 제가 그 파인드 매스 좀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왠지 우리 김인 선생님 얘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파인드 매스는 디자이너가 그렇죠. 아닐까. 아까 상품 디자이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직업은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냥 아쉽네요. 디자이너가 아니고 가구 디자이너예요. 아니 저는 일반 디자이너인 줄 네. 알고 우리 또 예쁜 모델분들 또 워킹하는 거 나올 줄 알고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가구만 나오겠군요. 네, 예. 김세희 선생님. 그 도면 설계하는 것부터 네. 이 재료 재단하는 것까지 아무래도 이 가구 만드는 데도 수학적 원리가 많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겠죠. 요새 네. 뭐또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구 만드시는 분들 아마 수학 조금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재료 값을 덜 들이면서 그렇죠. 이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것도 사고력이고. 예, 수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S라인 모델들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S라인 가구들만 보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구도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트도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뭔가 그 수학적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리 씨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요. 네네. 뭔가 이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쿡 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것만 그럴까요? 저기 불안한 분들 많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고 가구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구 디자이너. 이 가구 디자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봅니다. 편안함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가구들. 어떤 가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마저 달라집니다.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아름다운 가구의 세계, 가구 디자이너를 만나봅니다. 가구 디자인 속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를 찾아온 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수제 가구 공방.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이너 김영근입니다. 나무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구 디자이너, 함께 탐구해볼까요? 뚝딱뚝딱 장인의 손길들이 가득한데 오늘은 어떤 가구를 만드는 걸까요? 대패질로 나뭇결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가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가구. 바로 의자입니다. 각양각색의 의자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의자 같은 경우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설계도에 그려진 길이대로 나무를 잘라서 또 서로 잇고 붙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구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의자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네요. 가구 설계도란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도를 도면 용지 위에 크기, 위치, 형태, 치수, 재질 등을 일정한 규정의 표현 방법에 의하여 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설계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네. 김영근 디자이너를 따라가 볼까요? 컴퓨터 앞에 앉은 주인공이 고민할 새도 없이 쓱쓱 그려내는데 머릿속에 담긴 구상을 설계도에 담아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으면서 굳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설계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고객에게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정확하게 그 그림대로 그 수치대로 나무를 자르고 또 가장 중요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려가며 설계를 할 때도 많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방금 수학 원리 발견하셨나요? 등받이, 다리, 바닥 등 부위가 다른 길이가 적용되는데 가장 적절한 길이로 조율할 때 바로 수학 원리, 비율이 사용된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신기한 종류의 의자가 많지만 가구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인체공학적인 비율을 따져 가구를 설계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설계도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의자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재료로 사용할 나무를 선택합니다. 재료를 고르는 일은 가구를 설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네요.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로 내가 생각했던 두께가 나올 만한 나무를 골라서 잘라서 대패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죠. 재료를 골랐으면 이젠 설계도에 작성한 대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재단 작업에는 아주 중요한 수학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설계도에 있는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잘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버리거나 또는 차후를 쓸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설계에 따라 나무의 밑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필요한 재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수학 원리로 풀어보자면 나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바로 도형의 배치와 배열이고요. 의자에는 다양한 도형들이 사용되는데요. 네모나 세모 혹은 동그라미,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곡선이 있는 도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도형들을 아무렇게나 재단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재료들이 많아지겠죠? 설계와 재료 선택, 재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자 부품들, 이제 조립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제작이 됐을 때 설계와 비교를 해서 큰 오차가 있지 않은지 그 오차를 설계를 변경해야 될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보고 이제 조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차까지 체크한 후 드디어 디자이너의 손에서 조립되는 부품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처음 설계한 모습대로 잘 만들어졌을까요? 짜잔!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혹시난 방석이 올라가는 받침 부분 외에는 모두 만들어졌는데요. 맨 처음 설계했던 도면과 비교해보니 정말 설계 그대로 만들어졌네요. 선생님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하세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편하네요. 파인 메스. 오늘은 나무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디자이너가 만들든지 그 속에는 열정과 땀방울 그리고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보세요. 분명 수학이 더 즐겁고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오늘은 가구 디자이너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뭐 설계를 하고 또 도면을 그리고 완성을 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보면 수학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가구를 만드는데 뭐 수학이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형이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가구 자체가 도형들이 뭉쳐서 연결이 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뭐 정육면체도 필요하고 직육면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 때 최대한 나무를 버리지 않도록 배치를 잘해야지 나무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형 감각도 익혀야 되고 또 이제 가구 장롱 같은 경우는 좌우 균형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서랍장 같은 경우는 치수를 잘 재야지 서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나무 네. 두께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게중심 같은 거를 잘 잡아야지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도형 조각들 있잖아요. 나무 조각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많이 구성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조립을 해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도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 만들 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비율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미학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그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이제 깊게 있게 따져가 보면 사실 통계적인 부분이 많죠. 이 다리 길이라든지 그렇죠. 등받이 네. 길이라든지 머리 높이라든지 의자뿐만이 아니죠. 뭐 옷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치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다 통계거든요. 100에 예를 들어 100, 95 뭐 이런 뭐 라지, 뭐 미디움, S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겠어요? 사람들을 많이 재보고 최대한 네.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은 이 정도 크기면 어깨는 어느 정도를 하고 그것이 미디움 사이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도 그런 디자인 미학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그 높이를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치수를 재서 재단을 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의자도 직각이 아니에요. 항상 약간 누워 있든지 그것도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쉬는 의자인지 공부하는 의자인지 아니면 벤치인지에 따라서도 전부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될 거죠. 네.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 아주 고부가치 의자들은 산 다음에 모든 부분을 자기한테 다 맞게 세팅을 다시 하는 의자들도 있어요. 이런 의자들은 정상적인 의자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왜? 수학자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8등신, 9등신, 7등신, 6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가 수학적으로 맞으면 아름답고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네. 수학은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에 다 관여합니다. 야, 기승현 아나운서 네. 참 수학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름답다는 얘기죠. 비율이 좋죠. 수학적으로 생겼다. 저희들이 또 네. 하나 가구를 만들 때 이제 곡선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직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 목수분들은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줄을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캐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명령어 자체를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명령을 주거든요. 이렇게 꺽쇠하고 SPL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이제 수치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2차 지금 함수거든요. 이걸 쉽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얹었네요. 이제 2차 함수는 3개의 점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찾을 네. 수 있는데 점을 하나 뭐 우리 이제 쓰는 수학 프로그램에서 점을 딱딱딱 찍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찾아줘요. 그럼 이 점을 움직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올리면 더 뾰족하게 되기도 하겠죠. 움직이는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점을 좀 더 많이 한다면 점을 4개를 하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따라하는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점을 움직이다 보면 그 원하는 곡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항 함수 자체를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CAD에서는. 그래서 다항 함수 체계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다면 가구를 더 잘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만들 수 있죠. 이제 데카르트 시절에는 사람의 영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메르르 뽕띠가 몸 철학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 공업 디자인 내지는 산업공학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안전, 편안함, 교정 이런 것들을 위해 가구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당연히 산업 디자인에는 수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시각 디자인, 미대에서 얘기하는 시각 디자인도 몇 년 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미대에서 수학 시험을 안 봤거든요. 네. 다만 디자인학과에서 수학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해서 이 디자인과 수학의 연결성에 대해서 그 입시에서도 그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네. 그 요즘에 그 예전에 그 침대 광고 중에 침대는 과학이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구 회사가 가구는 수학입니다. 하는 순간 또 대박 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의자나 그런 책상은 내 아이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수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안을 더 파고 들여다보면 수학이 숨어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이 가구 디자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자신이 쓰는 가구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셨던 그 원리의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로 멋지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가구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